대구 중심 상권의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경북 외국어대학교의 학교 폐쇄 결정에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와 회원들의 투자 손실금 등 수십억 원을 챙긴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동호 폐전물의 납 오염원이 안동호 상류에 있는 광석 찌꺼기라는 사실이 환경과학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중심 상권의 임대료가 너무 올랐습니다. 상가 주인들이야 좋겠지만 세입자인 중소상인들은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금리 시대에 상가 투자가 는 데다 커피 체인이나 화장품 업계 본사가 직영 매장을 늘리면서 임대료 상승을 부른 겁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동성로의 이 식당은 최근 상가 주인이 바뀌면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30% 넘게 올려줘야 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뭐 권리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예약을 안 하려면 그걸 놓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20%. 그나마 가게를 유지하게 된 쪽은 다행입니다. 인근의 다른 가게는 바뀐 상가 주인이 점포를 비우라고 해 2중, 3중의 비용이 더 들게 생겼습니다. 1차적으로 권리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높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금리로 대구 중심 상권 상가에 투자하는 큰 손이 늘어나 상가 주인이 자주 바뀌면서 생긴 일입니다. 여기에다 목 좋은 곳은 커피 체인 직영점이 임대료를 따지지 않고 가게를 잡고 있는 데다 대기업 직영 매장도 늘면서 기존 상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사실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변 골목이나 조금 밀려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구시나 중구청이 많은 세금을 들여 상권 회복을 위해 투자한 것이 대래 토종 상인을 상권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느끼는 경기는 못해졌는데 상가 임대료는 치솟고 있습니다. 장사에 번 돈으로 건물주 주머니만 채우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경북 외국어대학교가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는 보도를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외국어대 학생 200여 명이 학교 강당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최근 학교 법인이 단행한 학교 폐쇄 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교 측이 사흘 전에 학교 폐쇄 신청을 교육부에 해놓고 오늘에서야 총장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린 것은 학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희 동의 없이 문자 날라오고 교과부에 신청했는데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저희 학교 저희가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교수와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비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의견 수렴이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 폐쇄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설립자와 경영자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재정난이 초래된 만큼 이들의 불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엄중히 따져야 한다며 학교 폐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교수진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심동체해서 학교를 살려야 된다. 우리 힘으로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러한 의지로. 비대위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보내는 한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교수와 교직원들에게만 알려졌던 학교 폐쇄 결정이 이제 학생들에게도 통보되면서 학교 폐쇄를 둘러싼 학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조직폭력배가 대학 총학생회를 장악해 공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구미와 김천대학 전현직 총학생회 간부 10명이 상습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경찰에 적발된 김천 지역 폭력 조직이 아닌 구미 지역 다른 조직폭력배 1명도 포함됐고 횡령 금액도 억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대학 총학생회를 장악해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합니다. 구미대학 총학생회장을 맡아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김천 지역 조직폭력배 김모 씨는 회장 선출 당시 전과자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학교 측이 확인하지 못해 단독 출마로 당선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폭력배의 학생회 진출을 막을 현실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호 퇴적물에 있는 납성분은 안동호 상류에 있는 광석 찌꺼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번 오염원 추적은 환경과학수사기법의 첫 사례입니다. 정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안동호 퇴적물의 납오염원을 추적한 결과 오염원은 79%가 상류의 광미, 21%는 인근의 토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쌓여있는 광미, 즉 광석 찌꺼기가 안동호 납오염의 주범이란 얘기입니다. 광미를 채취한 곳은 낙동강 상류 3개 지점, 토양은 5개 지점이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서 이제 광석 찌꺼기, 그다음에 토양, 퇴적물 중에 있는 납의 동위원수를 분석해서 안동호에 있는 납의 기원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더 이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 광해방지공단에 광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상류의 광미 제거가 안동호의 납오염원 변화와 납 농도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 계속 추적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동호 오염원 추적은 환경과학수사기법을 통해 환경오염원을 규명한 첫 사례입니다. 대기 중에 이제 납 동위원수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등으로부터 이제 납이 유입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조사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단순한 현상평가에 그쳤지만 환경과학수사기법은 누가 언제 환경오염을 유발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이 같은 기법으로 오염원을 규명해서 환경 분쟁을 해결하고 환경오염 복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호입니다. 독도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지 8년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입도가 쉬워지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에서 뱃길로 2시간 거리인 독도. 높은 파도에도 언제나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 2005년 민간인에게 방문이 허용된 지 8년 만에 마침내 우리 땅 독도에 100만 번째 방문객이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독도에 100만 번째 오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아름다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독도 방문객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2005년 첫 해 4만 1000여 명에서 해마다 증가했고 입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해에는 20만 5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올해도 바다 날씨 탓에 독도에 배를 댈 수 없는 날이 많았지만 벌써 방문객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울릉군은 100만 번째 방문객에게 기념패와 독도 명예주민증을 전달했습니다. 독도를 관할하는 군수로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독도 연구원 공과사업과 독도 정기반 조성사업에 박차를 위하여 대한민국 동쪽 민족 자존이 선 독도 수호에 울릉군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울릉 독도간에는 하루 3차례 여객선이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2,500명에서 3,000명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방문객 누구에게나 발급하고 있는 독도 명예주민증도 현재 7,000여 명에서 올해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영유권 도발 속에 방문객 증가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필요적 지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오는 21일자로 임기가 끝나면 교육자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구시가 후임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빠른 시일 안에 후임 원장 선임을 공모 방식으로 할지 추천위 구성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하겠다며 시간에 쫓기듯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안강 산대지 붕괴 사고의 피해 주민들은 며칠째 정리 작업을 하고 있고 생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농어촌 공사 측이 하루밥비 보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는 가재도구 피해와 생업 차질 등은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운영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정상적인 선물 투자에는 증거금이 필요한데 이게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액을 끌어들였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급습한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사설 선물 투자 사이트가 운영된 이곳에서 회원 목록과 대포 통장 등이 압수됐습니다. 47살 김모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증권거래소의 시세 정보와 연동되는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사설 온라인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입금한 만큼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선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중개했는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 상담과 입출금 등을 진행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운영계좌로 돈을 송금을 받고 그 송금 받은 만큼 그 HTS 프로그램상에 포인트를 충전을 해주고 그걸로 사람들이 코스피 200 지수로 투자를 하고 그 손실에 대해서 다시 회원들의 출금 요청에 따라서 출금해주는 식으로 1,500명으로부터 360억 원가량을 입금받았고 이 가운데 수수료와 회원들의 투자 손실금 등 60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정식 선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목돈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사설 사이트를 통하면 증거금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어 개미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회원 가운데 최대 2억 원까지 손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불법 업체를 통한 거래는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운영자가 잠적할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어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은 47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필리핀 현지 운영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검진과 직업상담, 보장구 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또 장애인의 권리를 높이는 데 기여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에게 상이 주어졌습니다. 제56회 보아상 시상식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간암에 걸린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한 울진군 근남면 34살 이혜순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효행상에는 대구 동구 신암동 60살 서이자 씨를 비롯한 11명이 선정됐고 열행상에는 중구 문화동 53살 이계숙 씨를 비롯한 3명이, 선행상에는 서구 내당동 59살 박동일 씨를 비롯한 4명이 선정됐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등 8개 단체와 대구시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소비실천 시민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 범어내거리에서 첫 합동 거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들 기관 단체들은 오는 11월까지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실천 과제를 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정기인사에 따라 대구지검 1차장 검사의 이금노, 2차장 검사의 양부남, 대구 서부지청장의 유상범, 서부지청 차장의 박윤혜 검사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동지청장에는 배용찬, 경주지청장에는 김주원, 포항지청장에는 고범석, 김천지청장에는 김경석, 상주지청장에는 김욱준, 의성지청장에는 김후균, 영덕지청장에는 김지용 검사가 발령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기업체 직원들이 풍수해 보험에 단체 가입을 하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고 주택면적 비례 보상제도 도입하는 등 풍수해 보험 가입률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풍수해 보험의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보험료의 86%, 차상위 계층은 76%, 나머지는 55에서 62%입니다.
경주 방패장 내 인수 저장 시설에 반입된 폐기물 드럼이 부식된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방패물 인수검사 보관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폐기물 드럼 안에는 반입 불가 품목인 폐건전지가 들어있었고 월성원전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달 동안 경주 방패장으로 반입했던 폐기물 1000드럼 가운데 464개 드럼에서도 방패장 인수 불가 품목이 발견돼 반송된 전례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영천시 부감면 도천 1리에서 25톤 덤프트럭이 마을로 진입하다 도로 한쪽이 무너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 현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밭 성토 작업 의뢰를 받고 마을로 진입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현 씨의 말에 따라 발주업체와 영천시를 상대로 조사해 과실 여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건설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납치해 현금 1억여 원을 빼앗아 중국으로 달아났던 중국 동포 38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대구시 달서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업을 하는 60살 최 모 씨를 납치한 뒤 최 씨의 형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